반갑습니다. 최군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경험한 걸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독서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일단은 정독 위주로 했었고, 독서 자체를 어떤 그 내용을 습득하는 목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필요에 의해서 독서를 했고, 그 독서 자체는 공부가 됐었고, 그러니까 어떤 공부의 목적을 가지고 했었고, 그래서 좀 유독 더 힘들었던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코로나로 집에서 이제 격리를 하게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당시가 이제 오미크론 때였거든요. 2주간이었던가 집에서 그 안에서도 방을 좀 따로 써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막내 빼고 전부 다 이제 감염이 되긴 했는데, 어찌 됐건 간에 그 시간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핸드폰 말고 책을 하나 정해서 읽어보자, 그러면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우연한 계기인데, 그리고는 그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끝까지 읽게 됩니다. 그 2주간 말이죠. 스스로도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책을 끝까지 읽는 거, 완독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아무튼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그 뒤로 좀 제 독서 예찬론자가 됐어요. 예, 한 40여 년생 동안 독서를 힘들어했다가 40대가 되어서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지금은 그 어느 것보다 좋아하는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독서의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그 독서를 성공시키면서, 그러니까 완독을 성공하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목적이 달라지더라고요. 과거에는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독서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 삶에 적용을 시켜보게 되더라고요. 일종의 명상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 책을 읽던 중에 잠깐 덮어두고 그 내용을 이제 스스로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쫓아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의 내 상황, 내가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의 내용에 있는 부분을 내 인생에 대입을 해봄으로써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좀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그려지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서를 하는 목적이 이런 쪽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명상과 나 스스로의 어떤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예전에 어떤 책이나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문득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게 아마 이제 물리치료사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가 이제 단골 손님한테 치료를 해주며 마사지 같은 걸 했겠죠.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자산가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선생님께서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내셨기에 지금의 이렇게 소위 이제 부자가 되신 건가요? 하니까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우리처럼 딱히 물려받을 가진 게 없는 서민들은 독서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독서를 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이 독서를 통해서 얻어가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크구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새롭게 다음에 나아갈 것들을 그려내기가 쉬워진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성을 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제가 생각하는 좀 굉장히 큰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서의 큰 효과.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죠. 그러니까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요. 악기는 그 악기를 실제로 다뤄보면서 배우게 되겠죠. 물론 거기에는 책을 통해서 그 배움을 접근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실용서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이외에 책 역시 이제 분야가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읽게 되면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읽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완벽히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거에서 약간 안개가 거친 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됩니다. 자, 알게 되면은 뭐라고 했죠? 그 일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 알게 되면 그것을 잘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일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더 하게 되고 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그게 이제 어떤 분야가 금융이라면 금융이 되겠고요. IT라면 또 IT, 재테크,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 관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다양성을 좀 가지게 되면은 삶 자체가 좀 다채로워집니다. 또 문득 생각나는 게 저는 삼국지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했던 이야기, 이거 제가 영화에서 봤던 것 같네요. 거기서 제갈량 역으로 나왔던 금성무가 했던 이야기가 그때에도 책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 줄 아는 것들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양한 분야를 알게 되면 인생이 다채로워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이 그 대사 한마디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 장면, 그 말, 그 대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독서를 어떻게 좀 삶에서 활용을 하다 보면 내가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이 다채로워지는 거죠. 사실 아이들한테 독서를 권장하는 것도 저는 이 두 번째 이유가 큽니다. 사람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비축되느냐, 그게 아니라 에너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할 줄 아는 것들이 다양해지면 어느 장소에 있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뭘 할까요? 휴대폰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휴대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사실 사용하는 경우가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죠. 이를테면 목적을 갖고 어떤 것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나에게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합니다. 앞의 경우와 뒤의 경우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삶 자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독서에 관한 영상을 좀 남겨봤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런 영상을 좀 남겨봐야겠다, 내가 지금 떠오르는 이걸 이야기해야겠다, 이래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